자, 이제부터 열불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체 멀쩡한 건물이 왜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눈이었어요. 이 당시에 내린 눈이요, 좀 특이했대요. 습설이라고 하는데요. 습설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그 보송보송한 눈보다는 훨씬 무거운 걸로 아는데 무겁죠. 그 무게 때문에 지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습설이 무겁다고 해도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사고 다음 날 무너진 체육관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학생 560명이 모여 있었던 강당. 건물 가운데로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철제 판넬은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외벽은 금방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여전히 지붕에 두껍게 쌓인 눈은 금방 쏟아질 것 같습니다. 건물은 본래 형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저 이렇게 가운데로 선생님 이게 확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냥 벽. 종이장 같잖아요. 저게 사실은 뭐 체육관이 이게 중간에 기둥이 있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렇게 구조가 쉽게 저렇게 푹 하고 무너지게 안 뒀을 텐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을까요? 이 천장이 다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자, 여기도 저 위에 천장이 있잖아요. 저기 찌지지지 무너진다. 그러면 앞만 빨라도 5분, 10분? 13초 걸렸대요. 5분 10분이 아니고요. 13초가 걸렸대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냥 천장이 떨어진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아세요? 13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9시 5분쯤 갑자기 무대 앞쪽에서 쩍쩍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순식간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초에 불과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이제 무대 사회자가 돌아보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가 13초 만에 V자로 붕괴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장내는 아주 혼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이 체육관이잖아요. 가운데는 당연히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지붕 무게를 지탱할까요? 동서남북 그 사방을 둘러싼 벽하고 기둥들이 튼튼하게 버텨줘야죠. 근데 벽이며 기둥에 쓰인 철제들이요. 이게 다 불량이었대요. 강도 미달. 거기다가 건물 외벽이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연결 볼트도 절반만 박혀 있고 그마저도 군데군데 부식돼서 뽑혀 있었대요. 그것만 문제였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졌겠죠.
체육관에 보면 지붕 아래로 지지대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쭉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지지대들도 제대로 결합이 안 돼 있었대요. 이런 안전적으로 부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부실한 건물이었네. 아, 지붕에 금은 쌓여갖고 지붕이 무너지면 그게 지붕이에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부실이었구나. 너무했네. 만약에 아유. 이게 조금만 더 지지대가 잘 받쳐줄 수 있었어도 충분히 다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게. 했으니까 더 인명피해가 많았지 뭐예요. 그날 다친 사람이 204명, 그리고 10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채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젊디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영정 속 9명의 얼굴은 눈이 부시게 찬란한 젊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청춘이기에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괴롭습니다. 부모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사무칩니다. 너희들이 왜 거기에 누워있니? 어서 일어나 이리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남들은 뭐 세월이 흐르면 잊어진다 하지만은 뭐 이때 되면은 좀 생각이 난다 하는 것보다 마음이 아린다고나 할까?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났다는 그 자체에서 너무 마음이 이제 아리다는 거.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내가 그 생각하면 죄인이다, 죄인. 아휴, 갑자기 왜 눈물 나노. 지금도 어느 누구나 와가지고 딸하고 목숨 바꾸고 싶다. 나 당당히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바꿀게. 그 정도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한테는 정말 착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딸이었어요. 연우는 그동안 받은 수술이 37번이랍니다. 연우 수술 대부분이 동상 때문에 죽은 피부 제거하고 생사를 떼서 이식하는 거였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피부 세척이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적도 많았대요. 그냥 뭐 흔히 우리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무릎 까지잖아요. 무릎 까지는데 그거 그냥 진짜 피부 조금 까지는 건데도 며칠을 쓰라리고 물 닿으면 아프고 근데 그것보다 100배 더 큰 사이즈로 어떡해. 한 10배는 더 큰 깊이로 피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누가 약을 바르고 손을 대고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저도 상상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나가자고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파요, 선생님. 의료진 분들은 저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도 의료진 분들한테만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또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아니면 차라리 막 죽여달라 기절을 시켜달라 별의별 말을 다 했죠. 보통의 시간들이 지금 너무 끔찍하죠.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데요, 연우 씨가 진짜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벽에 금 간 거 이런 걸 못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식은땀 흘리고 거기 들어가서 막 악을 쓰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사고가 밤에 나갔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 껌껌한 걸 지금 견디지 못해 지금 병실에 불도 환하게 켜야지 자요. 그냥. 켜야지 자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꼬박 세우고.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 차라리 치료라도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도 어떻게 좀 빨리 좀 조치해 주면 해주세요 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 이런 공황 발작 같은 게 올 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연우 씨가 이 모든 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요. 그것도 다 자기 탓을 한대요. 자기 돌보느라 엄마가 그렇게 된 거라고. 원래는 저희 엄마가 사업도 하시고 엄청 활동적이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엄마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제 옆에 선신을 하셨거든요. 위암을 판정받은 것 자체도 그냥 다 제 탓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말 하면 근데 약간 유가족분들한테 실례일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사실 못 찾기도 했고 유가족분들은 이런 모습으로라도 이제 살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죄책감도 크죠. 제가 약간 살아있는 게 제가 아니라 그 애들이 살아있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보면 그냥 같이 눈물 찔끔 흘리고 하는 거 외에 건넬 말도 궁하고 내 스스로도 참 답답해요.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연우 학생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깨어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연우 씨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연우 씨는 또 그때 잘 살아줬고 또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을 해주고 있고 장연우 씨가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연우야, 사실 연우는 굉장히 20살의 꽃다운 예쁜, 정말 예쁘거든요. 예쁜 소녀였는데 일단 변한 너의 얼굴이 그래도 아름답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고 정말 아프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상태일 건데 자기 삶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존경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정말 용감하고 강인하고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무 감사해. 해주고 싶은 말 진짜 많아요. 만나고 싶어요. 제가 병원 생활을 진짜 10년을 하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이제 난 통증이 없었으면 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제가 오래 앉아있을 수라도 있으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일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직장인분들도 때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때로 힘들지라도 다시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평범한 고민을 하고 평범하게 행복 느끼면서 사는 그런 일상생활을 제일 하고 싶고 단순히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 속에 있다, 아직. 세상에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은 정말 안 당해야겠다. 안전점검에 더 신경 좀 써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 이제 안 일어날 거야 하는 게 이제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근거 있는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